신인규의 정치 영건스. 예, 처음 준비한 프로인데요. 이름이 좀 어색하시더라도 내용이 좋습니다. 신인규의 정치 영건스 시작하는데요. 오늘부터 오마이TV에서 비상계엄, 윤석열 탄핵부터 다양한 정치 현안까지 청년 정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새 프로그램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관심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또 살이 되는 조언, 댓글, 또 슈퍼챗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첫 방송이니만큼 슈퍼파워 패널로 준비했습니다. 믿음직한 박영식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와 같은 박수 우리 스태프분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파이팅 넘칩니다. 컨디션 좋으시죠? 아유 뭐 여기는 이 시간의 방 같은 느낌이 항상 들어요. 예, 시간에 잠깐 자고 일어났는데 어머 예. 어제 밤에 분명 여기 있었는데 예. 오전에도 여기 있네. 예. 예, 돌고 예. 오마이 스트레인지 같은 느낌입니다. 아니 볼살이 좀 빠지셨는데 너무 아, 힘드신 것 같아서 아니요. 가끔은 여기서 그냥 주무시는 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방이 많아가지고요. 빈 방에서 그냥 일단 자고 일어나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그래서- 웃자고 한번 얘기입니다. 아 그렇지. 농담으로. 농담을 또 진담으로 농담으로 받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슈퍼파워 패널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소개해드릴 분 기대가 되는 분입니다. 앞으로 많은 역할을 하실 분으로 기대되는데요. 진짜 청년, 진청이죠. 임지웅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사무처장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중입니다. 진청. 진청이요. 예, 진짜 청년. 찐청. 찐청이 좀 더 어감이 괜찮아요. 예, 찐청. 네. 예, 찐청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임지웅 처장님 네. 스튜디오에 나오셨는데 좀 인사 한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마이 TV에서는 처음 인사드리는데요. 사실은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는 저를 좀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 유튜브 활동 좀 하시고 조금 했었습니다. 예. 예. 예, 지금은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는 단체에서 사무처장 맡고 있고요. 그리고 당에서는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에서 사무국장 맡고 있습니다. 네, 처음 인사 올리겠습니다. 임중입니다. 네, 박수로 와. 응원하겠습니다.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좀 보직도 많이 맡으셔요. 좀 능력이 탁월하신 것 같아요. 아니 뭐 보직이 많아요 일단. 네, 그거 갖고서 뭐 감투 중독자냐 뭐 이런 얘기들 감투 중독. 아, 중독된 거 아니죠? 저는 감투가 아니라요. 일할 저희 수 일에, 있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네. 저희는. 일할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간다. 그렇죠? 네, 그런 거죠. 감투 중독 확실히 아니죠? 아유, 제가 감투 안 받아도 됩니다. 지금 저는. 아니 뭐 예. 불러주는 자리면 네. 언제든 마다하지 않고 나가신다고 그렇죠. 우리 임지웅 사무처장님 오토바이 소리가 오. 찌웅 오. 아니 두 분 네. 오늘 첫 방송 좀 저희 알겠습니다. 오픈했는데 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아니 동접자분들이 재미없으면 네. 또 나가시거든요. 네. 아, 저희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무리하지 마시고 편하게 가겠습니다. 저희가 편안하게. 아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요 방송 이름 생소하거든요. 네. 신인규의 정치 영건스. 영건스 발음 괜찮습니까? 영건스. 네, 영건스. 음. 혹시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건스가 뜻이 이래요. 복수로 쓰는데 이제 복수로 S 붙여가지고 재능이나 매력에 있어 그 성장을 주목받는 스타나 셀럽 아. 이렇게 저희가 사전적 정의를 합니다. 아 이거는 네. 딱 이제 그 임지웅 처장님 말씀을 딱 적어놓은 거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좀 아유. 마음에 드세요? 어때요? 영건스. 아우, 너무 과찬. 아, 아이 또 겸손의 말씀을 또. 아닙니다. 저는 영건스는 아니고요. 아, 그 마음에 드시는 거죠, 그래도? 마음에 너무 듭니다. 예, 좋습니다. 네. 야 근데 이거 진짜 그 제목을 고안하신 작가님이나 제작진분들도 예.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애 많이 쓴 겁니다. 진짜 네. 애 많이 네. 쓰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하나 이제 만들 예. 때 제목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목이 중요하죠. 이름이 제일 중요한데 예. 이름 따라 가는 거거든요. 예. 네. 그 뭐 영화 제목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영화의 성과가 결정되고 또 영화 같은 삶이 펼쳐지죠. 그쵸. 그리고 또 예. 가수의 경우에도 노래 제목에 따라 간다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있는데 프로그램 제목 따라 가는데 네. 야 이게 이제 스타나 셀럽이 되기 전 단계에 있는 야. 사람들이 이 방송에 나온다 예. 라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러면. 여기를 거쳐가시는 분들 이제 셀럽과 스타로 예. 네. 나아가는 등용문. 그렇죠. 정치 연건. 아, 내년 뒤에는 못 보는 사람들. 아, 의리 변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아이. 우리가 또 연건스. 아, 저는 무조건 초심 유지하면서. 예. 아, 저는 무조건 초심 유지합니다. 아, 무조건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신인규의 정치 연건스 이제 시작하는데 이거 자꾸 부르다 보니까 네. 입에 딱딱 붙습니다. 예, 연거스. 연건스. 네.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아까 진짜 청년 정치, 진청, 찐청 이렇게 또 해드렸는데 네.
우리 임지웅 처장님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사무처장 맡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사무처장의 자리까지 가게 되셨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하시는지 아주 네. 궁금하거든요. 저 오늘 처음 뵙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네. 네,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라는 단체에 대해서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 혁신회의는 이제 이를테면 저희가 재작년 6월달에 만들어진 단체인데요. 네. 여기가 이제 당원 중심의 정당 혁신하자. 그래서 이제 지난 총선 때는 공천혁명 이뤄내는데 좀 큰 역할을 했었던 단체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비롯한 내란 세력 척결하자.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사기 민주정부 수립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하자 이런 모토로 좀 운영이 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사무처장이 무슨 일을 하냐라고 하면 예. 그러니까 목표가 너무 거창하잖아요. 아니, 일단 궁금해요. 사무처장님 예. 어떤 역할 하시는지. 좀 이런저런 많은 일들 하고 있는데요. 뭐 예. 이를테면 뭐 정책 제안들 받아서 토론회 같은 것들 준비하는 일들도 하고 뭐 실무를 이렇게 좀 예, 총괄하시면서 실무 총괄하면서 뭐 여러 가지 예. 일들 하고 있는 거죠. 아. 사무총장님도 계시고요. 사무총장님 계시고. 네. 어. 그래서 이제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하는 일들을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 저는 이대남이거든요. 27살인데 아, 저희- 27? 네, 27입니다.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예. 좀 2030들의 목소리 수렴하고 아. 그리고 20대들이 광장에서 만든 비치혁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응원봉. 네, 그거를 여의도 한가운데로 끌고 와서 어. 정치혁명으로 만들자라고 예. 하는 좀 목표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좀 그들의 목소리 듣고 아. 저도 또 목소리 내고 그런 예. 좀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설명드릴 수 아니 있겠습니다. 그럼 어제도 광화문 집회 또 다녀오셨나요? 어제? 네, 요즘 매일 어. 광화문에 가고 있고요. 매일 가시고. 네, 예. 오늘도 가시고 네, 오늘도 끝나고 바로 가야 됩니다. 네. 아이고 아우, 또 고생이 진짜 많으십니다. 활동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아유, 아니 우리 아닙니다. 박영식 평론가님도 지금 네. 찐청으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네.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사무처장 맡고 계시고 예. 지금 감투 중독은 아니신데 예. 감투는 많으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네.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제 총평을 해주신다면. 그러니까 뭐 더민주 혁신회의에 대한 설명은 이제 앞에서 너무 잘 해주셨고 예. 사무처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그 조직에서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축구로 치면 미드필더입니다. 아, 그럼요. 허리. 거의 모든 일을 다 하는 볼배그. 겁니다. 그렇죠. 스루 패스. 그러니까 스루 패스 그지. 근데 이제 뭐 앞으로 뒤로 아무튼 옆 좌우로 다 그렇죠. 땡길 대로 땡겨가지고 에너지를 네. 발산하는 자리가 바로 사무처장이라는 맞습니다. 자리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렇게 좀 뭐랄까 평온한 말투로 말씀을 하시지만 이 매일 집회에 나가서 예. 함성을 지르는 임지웅 사무처장님의 모습은 어. 굉장히 뭐랄까 야수 같은 야수. 그런 모습일 것이다. 야. 아, 이런 좀 예상이 좀 되고요. 어. 아마도 그 더민주혁신회의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데에는 다른 어떤 예. 누구보다도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했을 어.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아 이건 요거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이제 27 네. 이제 20대 후반 딱 네네네. 들어오셨어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뭐 젊은 청년 정치인들 있다가 저희가 또 후반부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네. 뭐 어떻게 전임으로 또 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뭐 딱 일도 좀 하시면서 이렇게 겸업을 좀 하시는 겁니까? 원래 혁신회의 들어오기 전까지는 예. 알바를 예, 아르바이트를 엄청 좀 많이 하시고. 했었죠. 예, 뭐 예. 이를테면 뭐 어떠한 일들 좀 하셨는지 제가 알바했었던 예. 걸로 따지면 손가락에 꼽기가 힘들어가지고 그 정도로 네. 많은 그 어떤 경험이 많으시다. 사회 경험이 네, 있으시구나. 원래는 예. 이제 제가 좀 대치동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일을 하셨고, 네, 대치동에서. 대치동에서 예. 이제 학원에서 일을 좀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만두고 나서 예. 내가 정말 세상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한 열정이 시점부터는 있으니까. 네, 그때부터는 정말 알바란 알바를 많이 했어요. 뭐 쿠팡 알바도 하고, 쿠팡도 하고, 네, 쿠팡도 예. 하고, 뭐 고깃집 알바도 하고, 오. 편의점 알바도 하고, 뭐 그렇게 하다가 예. 이제 좋은 기회가 생겨서 혁신회의 들어오게 돼서는 아. 네, 혁신회의에서 좀 전임으로 상근하면서 전임으로? 네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희가 기대를 좀 해보고요. 근데 뭐 정치라는 게 이제 뭐 정치 결사체 이런 곳에서도 다양한 그 캐릭터들의 인물들을 또 만나게 되거든요. 그렇죠. 네. 다양한 사회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인물들을 만났던 이런 경험들이 이 더민주혁신회의를 운영을 하시면서 다양한 정치인들을 또 이제 상대를 해야 되고 맞아요. 네. 또 이제 뭐 웃을 일만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들도 있고 네. 때론 도움을 청할 일들도 있는데 그런 경험들이 아마 우리 사무총장님께는 가장 뭐랄까 빛이 되고 금 같은 네. 그런 경험이었지 예. 않았을까 여러 알바들의 경험 말이죠. 아니 그래서 제가 왜 아까 네. 그 청년 정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저도 사실은 뭐 나이대가 네. 이제 올해 막 40이 됐기 때문에 네, 네, 네. 뭐 사실상 저도 뭐 청년에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사실은 이 정치 활동한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죠. 이거 현실입니다. 네. 이거를 네, 그렇죠. 우리가 현실이 어려운데 어려운 현실을 덮어놓고
그냥 뭐 아무나 정치하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아니, 거예요. 그럼요. 네. 냉정하게 우리가 짚을 건 짚어야 되는. 네. 그래야 또 우리가 개선할 수 있고. 저도 이제 저도 뭐 청년은 아니지만 그 단체 저도 정바세 만들어가지고. 아직 청년이에요. 아니 근데 그렇죠. 이제 청년이 만들었지만 청년만 가입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네, 단체단체 운영하면서 정치의 입구를 열고 네. 정치도 경쟁하자 이게 저희 모토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입구를 여는 역할 이게 그렇죠. 굉장히 필요하다. 네. 그 차원에서 제가 이제 좀 개인적인 삶도 좀 여쭤본 거고 네. 요건 좀 저희가 이따가 더 자세히 네. 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일단 현안부터 좀 저희가 짚고 갈 텐데요. 윤석열 피고인 네. 현재 형식상 대통령입니다만은 파면 결정 기다리는 국민들이 너무 많으십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윤석열 석방 이후에 내란 증후군이 또 도지고 있어요. 스트레스, 위장염, 두통, 이명. 저는 참고로 여기 담이 와가지고 네. 오늘까지도 지금 어깨를 지금 잘 못 움직이고 있는데 이 와중에 헌재가 지난주에도 선고를 할 것 같았는데 또 선고를 안 했단 말입니다. 요거 시간을 이제 다음 주로 넘겼는데 현재까지 지켜본 이 내란 이후의 내란 진압 과정, 네. 헌재의 결정 어떻게 좀 바라보시는지 우리 임지웅 처장님 먼저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헌재에서 보면서 좀 윤석열 내란 예. 수괴가 예. 어떤 부분에 가장 집중하고 있느냐, 어떤 쟁점 중에 그거를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5가지 쟁점이 있잖아요. 비상계엄 선포하고 국회 활동 방해하고 포고령 발령하고 선관위 압수수색하고 그리고 정치인 법조인 체포 시도한 거. 예. 이 5가지가 가장 큰 쟁점인데 이 중에서 가장 지금 양쪽에서 가장 그 치열하게 좀 대립하고 있는 부분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국회를 봉쇄해서 국회 활동을 방해했느냐 예. 이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측에서도 강하게 지금 방어를 하고 있고요. 국회에서 계엄 해제하라고 하니까 우린 예. 즉각 해제했다. 그랬는데 사실 이제 비상계엄 아래에서도 국회의 계엄 해제권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정치 활동은 보장하잖아요. 근데 윤석열이 계엄 해제를 막으려고 국회의원들 끌어내려고 지시를 했었다면 예. 헌법상의 국가기관 기능 못하도록 한 국헌 문란 목적 확실한 거거든요. 근데 확실하다. 증거 나왔잖아요. 나왔죠. 케이블 타이머 갖고서 묶어라. 그리고 이거는 뭐 5번째 쟁점하고도 연관돼 있는 거지만 뭐 국회의원들 잡아서 수거해가지고 백령도 어디 앞바다에다가 뭐 폭사시켜라 막 이런 내용들까지 수천 메모 다 나왔었잖아요. 나오죠 지금. 수천 메모 다 나왔잖아요. 예, 문자도 나오고 네. 다 나왔습니다. 그런 증거들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까지 윤석열과 그리고 뭐 석동현을 비롯한 변호사들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러니까 헛고생 헛심 쓴다. 예. 헛고생 하신다. 열심히들 하신다. 열심히는 하신다. 열심히 개몽 되셔라. 아니, 우리 박영식 평론가님 이거 지금 평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는데 결론은 좀 어떻게 언제 날 걸로 좀 보십니까? 결론은 무조건 파면이고요. 예. 8대0 만장일치로 인용이 될 거고요. 이거 확실합니까? 아, 이건 많은 분들 저는 불안해하시거든요. 아, 저는 확신합니다. 이유는요? 이렇게까지 길어지고 있는 이유의 배경에는 결국 만장일치로 가는 과정에 수기 과정이 있는 것이고 예. 토론 과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길어진다라고 보고요. 더불어서 이 과거 대통령들의 탄핵 선고 사례에 비춰봤을 때 이미 기간을 오버했습니다. 예. 이번 3월 14일이 지나면서 역대 최장 기간의 숙고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 또한 명분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일반 대중들이 보기에도 일반 대중들이 보는 레거시 언론만 비춰본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마치 탄핵 반대와 탄핵 찬성이 나뉘어진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절대 다수의 국민들, 특히 여론조사로 비춰봤을 때 이미 뭐 탄핵 인용 쪽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놓고 본다면 당연히 8대0 파면에 이르게 될 것은 분명하고요.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헌법재판관들끼리의 그런 수기 과정이 길어지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디테일한 그런 이견들을 조정하는 과정이고 일부 이 헌법재판소가 절차상의 문제를 만약에 고려한다라고 한다면 그 대목에 있어서의 고민이 있는 것이지 예. 어떤 결론이 기각이 좀 더 많고 혹은 기각을 생각하는 헌법재판관이 있어서 이런 고민이 길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미 정치권에서도 이미 조기 대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대권 주자들도 이미 나오고 있고. 몸풀기를 이미 끝냈습니다. 그럼요. 예. 이제 그런 거를 두고 봤을 때 결론은 인용인데 다만 숙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태가 길어지고 있는 것뿐이라고 저는 보고요. 지연되고 있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좋은 쪽으로 생각한다면 예. 헌법재판관들이 명분을 많이 가져가는 단계 중에 하나일 뿐이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감사원장 탄핵이나 검사들의 예. 탄핵으로 이미 접했고요. 그때도 8대0이었고 다 8대0입니다. 그 이전에 권한쟁의도 8대0이었고 어. 다 모든 것들이 8대0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게다가
이 선입 선출에 대한 논리도 이미 해결했잖아요. 예, 예. 감사원장 것도 많이 미리 이제 선고를 하면서 이제는 윤석열 파면만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희망이나 낙관을 드리고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8대0 파면이 너무나 명징하기 때문에 명징. 저는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임지웅 처장님은 헌법재판소에서 언제 어떤 결정 몇 대 몇으로 낼 걸로 좀 예상을 하십니까? 근데 현재 아직 뭐 평의가 뭐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됐다 이런 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아, 그거 이제 보안 사항이라 아무도 네, 모릅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뭐 분위기로 봐서는 의견을 이제 확인하는 단계 아닐까 저는 싶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보다 더 늦어지게 되면 이거는 합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아니냐. 사실 좀 저는 그런 걱정들은 조금은 안고 있는데. 그래서 뭐 소위 찌라시들 같은 게 많이 돌잖아요. 요즘 그래서 많이 뭐, 돕니다. 예, 뭐 3명이 반대를 한다. 예. 아유. 예. 뭐 기각과 각하도 구분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이제 각하가 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뭐 그래서 뭐 어떤 각하 분은- 기각 다릅니다. 헷갈리지 네. 마세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하루 빨리 좀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어저께 이제 결론이 나지 않는 이유는 좀 주말 집회가 좀 격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격화될까 봐? 네, 그런 예. 우려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예. 생각은 하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보면 2, 3일 전에는 선고일이 공지가 됐는데 아직은 국회 측의 일정이 통지가 되지 않았다. 예. 그래서 뭐 다음 주 월요일 17일에 선고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한 21일 정도. 아. 네. 그 정도라고 생각은 하고요. 한 다음 주 중반에서 다음 주 목금 정도 그 정도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럼 어떻게 21일. 결과는 8대0? 뭐 이건 너무 결과는 당연한 얘기지 너무 당연해서 않을까요? 네. 당연한 거 안 물어보겠습니다. 21일 상황이- 금요일보다는 더 빨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네. 해요. 이유는요? 이유는 이게 화요일과 수요일과 목요일에 보통 언론들도 그렇고 정치 비평가들이나 이제 법조인 출신 분들께서도 금요일에 보통 이 탄핵 선고를 했기 때문에 금요일에 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관례대로 따지면 이제 관례대로 따지면 그렇다라는 예. 얘기인데 꼭 그럴 필요가 없이 지금 이 선고 기일을 통지하는 절차도 과거보다 더 간명해졌고 네. 즉 수신 확인만 되면 언론에 그냥 공지할 수 있게 되어 예.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되면 월요일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주말 사이에 이 집회가 격화될 것 같아서 물리적 갈등이 표출될까봐 이제 금요일 저녁이나 혹은 오늘 예. 오전에 월요일에 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것은 집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경찰 행정력에 어떤 거대한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네. 생각이 들어서 월요일은 어렵고 화요일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변론 기일을 마치고 나서 선고하는 방법도 있는 것이고요. 수요일에 굳이 안 할 이유 없습니다. 굳이 뭐 화요일과 목요일에 주로 헌재가 선고하거나 변론 기일을 연다고 해서 수요일에 쉴 이유도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해서 목요일도 굳이 안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 다 열어놓고. 그러니까 저는 예. 금요일은 너무 예, 늦다. 그 늦다. 한 주의 그 주간을 봤을 때 그렇죠. 금요일은 너무 늦고 금요일에 발표하는 것은 그냥 관행적으로 관례적으로 생각할 뿐이지 저는 화수목에 이뤄질 가능성도 오히려 높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네. 저는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기대이고 여러분들의 기대를 반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금요일 날 했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원래는 네, 네. 금요일 날 해서 이거는 논란을 짚고 마무리 졌었어야 되는데 뭐 헌법재판소가 우리 임지웅 처장이 말씀하신 대로 발표를 금요일 날 했을 때 아마 네. 토요일 일요일 그 쉬는 날 또 네. 많은 분들이 주말에 격해지는 시위 뭐 이런 것도 우려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양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주에 여기서 이제 밝히자면 네. 일요일 오후에 아마 저는 통지를 할 것 같습니다. 아 저도 그 얘기는 오후에 빼놨는데 해서 일요일 오후에 통지해서 화수목 월요일- 사이에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월요일 선고 때릴 것 같습니다.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네, 월요일 날. 왜 월요일이냐? 월요일 날 때리면 가장 시위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죠. 왜냐면 아, 이제 그렇죠. 가장 첫 주를 시작하는 날이라 이 아무래도 참여도 어렵고 네. 쉽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 날 마무리를 짓고 아마 화요일부터 박성재 탄핵 새로운 국면을 새롭게 시작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요거는 뭐 하나의 썰입니다만은 저의 예상은 그렇게 한번 밝혀. 근데 이거는 사실상 다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이거 없는 정답은 없어요. 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그렇죠. 늦춰질수록 국력은 낭비되고요. 그 가포 비상령이 지금 발령이 됐기 때문에 맞아요. 경찰력도 가포 비상령이면은 거의 전쟁 빼고 나올 수 있는 최대의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오래 지속한다라는 거는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네. 저는
가포 비상령 발령됐기 때문에 예. 월요일 한번 좀 예상을 해. 우리 사무총장님은 목요일, 금요일 얘기를 목금 하셨고 얘기하셨고요. 저는 또 화수목을 얘기했는데 저는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요런 결론은 뭐 짜장면 내기 해야죠. 아니, 짜장면 내셔야죠. 아, 이신 분이. 아니 근데 이긴 사람이 쌓야죠. 이긴 제가 사람이. 이제 감히 이제 뭐 제 진행을 하신다고 해서 신인규 변호사를 띄워주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네. 지금 거의 한 3년 동안 방송을 같이 하고 있는데 네. 요런 전망과 판단을 예. 하는데 가장 능합니다. 아.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부끄럽습니다만은 능한 해주시죠. 능했기 때문에 지금 오마이 TV에서도 예. 진행자의 자격으로 앉을 수 있는 감사합니다. 아무나 앉히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 제 입으로 하기는 간지럽거든요. 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 가겠습니다. 5분. 네, 아니, 5분 들어가겠습니다. 5분까지 할 건 없지만 네. 실제로 과거 지금은 이제 중도의 위치에 서 있지만 예. 보수의 인사로서 과거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체포 동의안이라든지 예, 영장 기간 실질 맞췄죠. 심사에서 유일하게 보수 예. 쪽에서 맞춘 사람이 신인규 네. 변호사 예. 단 한 명 있었어요. 네. 단 한 명 있었고 법대로 하면 됩니다. 법대로. 그러니까 법과 원칙대로 예, 봤을 때. 법대로 하면은 알죠. 근데 요거는 이제 사실상의 뇌피셜과 정무적 판단이 들어가는 그렇죠. 일임에도 불구하고 월요일은 저는 사실 좀 예상하기 어려웠거든요. 일요일 오후 통보. 일요일 오후 월요일 통보, 선고. 월요일 선고가 지금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지금 환호하고 근데 계십니다. 가장 깔끔합니다. 가장 깔끔하고 가장 빠른 날이기 아니, 때문에 헌법재판소 그냥 이렇게 하시죠 그냥. 힘듭니다 이거. 아니 정말. 우리끼리 월요일로 합의해요. 아니 가포 비상령이라니까. 여러분 네. 가포 비상령이요. 경찰청장이 전국 관서에다가 다 비상대기해. 휴가도 못 가고 모든 경찰을 비상대기 시켜놓는 겁니다. 아니 이거를 금요일까지 한다고요? 이거는 헌법재판소도 나라를 생각하셔야죠. 네. 네. 마침 또 월요일로 가시죠. 마침 또 그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들이 네. 수요일까지 이미 그렇죠. 이 재량휴업. 재량 휴업을 학부모총회. 걸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요걸 단서로 해서 수요일 이전까지로 본다면 월화수 안에는 하겠다. 근데 화요일은 또 다만 뭐 변론도 화요일은 있으니까. 변론도 있으니까 또 일 많죠. 네, 일 할 일 많으니까. 많고. 네. 네. 공보 대응도 해야 됩니다. 더블로. 네. 그러면 월수. 월수. 그럼 월요일로 하시죠. 월요일로 이거는. 합시다. 네. 수요일 너무 깁니다. 네. 이거는 제가 제가 지금 목금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수요일 하나만 끼워 넣을 수 있을지. 허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변경 가능합니다. 예. 역시. 한 곳장 넣는 거요? 한 곳장? 한 곳장 즉시 한거 한번 하겠습니다. 즉시 한거 네.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요일로 정정해서 네. 저희가 월요일로 합의를 좀 보겠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다 모여서 얘기를 해보면 사람 생각이 다 같을 수가 없어요. 네. 같은 입장이더라도 생각이 다르고요. 뭐 여러 가지 다양성이 있는 건데 아마 헌법재판관들도 8명이 네. 다 각자 생각은 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정도의 뭐 진통은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싶고요. 네. 저희 3명도 우리 임지용 처장님 뭐 개인정보라 좀 죄송합니다만은 나이 네. 밝히셨으니까 99년생이시고요. 네, 맞습니다. 예, 99년생. 저는 86년생. 네. 우리 평론가님도 82년생. 예, 저도 80. 나이 밝혀서 죄송합니다. 예. 예. 개인정보인데 82년생. 네. 써 있었어요. 예, 써 있어서 예. 밝혔고요. 네, 네, 예. 20대, 30대, 40대. 네. 각각 지금 대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각자 나이대의 그 주변 미터라 그러죠. 주변에 네. 들리는 얘기 가감 없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박영식 평론가님 40대 현재 상황 아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이거는 영건스 시간이기 때문에 예. 20대 먼저 하는 게 맞지 아니 않나요? 안중에서 지금 얘기 네. 맞춰가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시니까 네, 네. 예, 40대 어떠신지 40대는 여론의 흐름. 여론조사상으로도 확인을 할 수 예. 있지만 대부분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분노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네. 남녀를 막론하고 지금 이 40대들은 예. 내란 수괴를 반드시 처벌하고 반드시 파면해서 대통령직을 박탈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다 하고 있고요. 네 주변 미터라고 이야기할 것 없이 제가 만나는 40대 대부분이요. 대부분 지금 이 현 상황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넘어서 참담함을 느끼고 뭐 무기력감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고 예. 내란성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예.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 더 얘기할 것도 없이 남녀노소 40대를 막론하고 대부분 내란 수괴의 처벌을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리고 내란 수괴의 파면을 또한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고 저는 뭐 간명하게 대답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절박하다. 실제로 제 주변 미터가 다 그래요. 예. 다 그렇고 사실 제 주변 미터는 다 제 예. 방송을 보기 때문에 영향받고요. 영향받고요. 영향 좋은 영향입니다. 영향을 영향력. 받고, 네. 영향을 좋습니다. 받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는 이제 제 주변 랩을 제가 한번 켜보면요. 네. 주변 랩인데 저는 제 친구들 사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정권 교체에는 동의했던 친구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 이제 뭐 문재인 정권 뭐 관련해서 여러 다른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저를 포함해서도 많이 좀 반성도 하고 있어요. 아 그때 당시에 어떤 하나의 분노 감정, 네. 어떤 정권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이제 뭐 문재인 뭐 반문 정서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선택을 했더니 이거 완전히 뭐 나라 꼴이 이거 지금 완전 엉망이다. 그래서 이런 반성과 성찰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주변에 정치 관심이 좀 덜한 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요. 뉴스를 안 보시는 분들. 그분들도 일제히 저한테 얘기합니다. 이거 내란 가만 놔둘 수 없다. 이게 네. 나라냐 이러면서 나라 걱정, 미래 불안을 어마어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은 네. 거의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제 주변 랩을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30대 좀 격앙된 분노. 네. 요게 지금 정확한 것 같고요. 영건스의 가장 중요한 우리 20대 네. 우리 처장님 주변 미터, 주변 랩 어떻습니까? 20대 좀 어렵죠.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저희가 20대가 궁금합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상태인데 이제 제 주변 미터로 가게 되면 예. 가감 없이 해주세요. 가감 없이. 임지웅인데 주변에 다 이제 제 영향을 받는 거죠. 임지웅인데 주변은 영향을 네. 받는다. 아 주변의 영향력. 네, 그거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예. 저는 이제 주변의 영향력이라서 예. 조그맣게 그런데 이제 좀 넓게 이제 보면 이제 반 진보하거든요. 정확히 얘기를 하면 뭐 20대 청년들이 보수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정확히는 30대랑도 좀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라든가 뭐 약간 민주당 반감 하는 거 같은 보니까, 거죠, 반감. 하는 거 예. 보니까 좀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윤석열 하는 거 보니까 검사 출신이고 막 이제 법치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좀 한번 믿어 볼 만한데 하고서 투표를 했는데 하고 보니까 속은 거지. 하고 보니까 더 미친 인간이었던 거예요. 예. 내란 일으키고 완전히 막 그 반성도 안 하고. 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좀 현실적으로 지금은 뭐 분노한다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좀 무관심해져 있는 상태인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냉담층. 네, 그래서 야구로 예. 치면 FA 시장에 나온 친구들이다. FA에. 네, FA 시장에 나온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좀 뭐 민주당이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 뭐 정치권에서는 이런 20대들에게 얼마나 소구력 있는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느냐에 그게 핵심이다. 따라서 앞으로 10년이 결정이 된다. 앞으로 10년. 앞으로 10년까지 결정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아까 말씀을 드린 것 중에는 이제 내란 예.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는 문제에 대해서만 국한시켜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 주변에도 이 20대 대선에서 대통령을 선택하는 과정에 예. 자신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약간의 실망감, 네. 기대를 했다가 실망한 분들이 이번엔 그러면 반대편 스윙 보터로서 네. 반대편을 찍어야겠다라고 해서 그런 선택을 하신 분들이 더러 있어요. 네. 근데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심정은 후회입니다. 후회. 갖고 있는 심정은 후회고. 근데 솔직히 국민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요. 속인 정치인이 잘못이죠. 아니, 그럼요. 그렇죠. 네. 국민들이 당연히 믿고 뽑지 뭐 불신하고 뽑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후회와 자책을 했기 때문에 네. 하필이면 그때 맞상대로 나왔던 분이 윤석열, 이재명 이제 이 두 사람의 대결로 어쨌든 예. 점철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기회를 갖지 못했던 이재명 대표가 지도자성을 보여주는 최근의 이 행보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예. 근데 그때 알지 못했던 면모를 지금 보고 있어서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이 0.73%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내 선택에 대한 후회와 자책을 하는 분들이 더러 있고 또 그런 층들이 고소득층이거나 네. 40대로서 이미 어떤 직장에서 자리 잡고 있는 리더인 경우들이 많아요. 예. 이제 그런 분들이 뭐 어떤 사석이든 공석이든 이런 자리에서 정치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예. 그런 영향들을 40대들이 또 받아가고 있는 거는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말씀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아니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화면을 우리 오마이TV의 자랑이거든요. 네. 입체 생중계. 이거 오마이TV의 자랑입니다. 네. 자랑인데 지금 저희 3명의 얼굴이 저 삼각편대로 나오고 있고요. 네. 화면 하단에 영상 좌측 보시면 이 시각 헌법재판소의 풍경입니다. 모습입니다. 네. 앞에 경찰차가 아주 촘촘하게 세워져 있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고요. 이제 헌재의 모습입니다.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하단의 영상 오른편 우리 박영식 앵커님 밑에 보시면요. 이 시각에 현재 라이브인데요. 내란 속의 윤석열 파면 촉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도보 행진 중이고요. 국회 본청 앞에서 광화문 동십자가까지 걸어가는 도보 행진인데
저기 딱 보니까 마포대교 같아요. 네. 네, 뒤에 그 맞습니다. 파크원 타워가 보이는 걸 보니까 이 마포대교 위를 지금 이제 도보 행진을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우리 시민분들께서 피켓을 들고 또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도 쓰시고 아주 잘하셨습니다. 해서 윤석열을 파면하라 피켓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깃발도 보이고요. 또 중계하시는 분들 저런 카메라 그 거치대도 보이네요. 네, 저분들은 예. 이제 쭉 걸어 가셔가지고 광화문 집회에 또 이제 합류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합류죠. 합류를 마포대교를 건너서 국회 본청 앞부터 출발해서 광화문의 동십자가까지 네. 걸어가는 그 행렬입니다. 아까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 모습도 다 나왔고요. 맨 김병주, 앞에 보이네요. 예, 김병주, 전현희 그리고 최고위원 모습 그리고 박성준 수석 부대표 모습도 저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광화문 같죠? 정부 종합 이 시각 광화문입니다. 세종 아니 그 광화문 청사 세종이라고 제가 말이 잘못 나왔습니다. 경복궁역이에요. 경복궁역 종합 청사 앞에 경복궁역 앞에 이제 시위를 이따가 할 곳인데요.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천막도 보이고 깃발도 보이고요. 또 뭐 관광 나오신 분들도 보입니다. 한복 입으신 분들 여러 가지 풍경들을 저희가 참고로 나가 보여드립니다. 보니까요. 경복궁역 쪽보다는 제가 경험상 갔을 때는 안국역 쪽이 좀 더 집회 현장으로 가는 길이 좀 용이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왜냐하면 이제 가는 요 화면이 이동하는 게 이제 안국역 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 이게. 안국역 쪽으로 가는 예, 방향인데 안국역 쪽. 저 무대 설치된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렇죠. 이제 해당 집회 시각 그렇죠. 열리는 정확한 그 시각에 맞춰 보면 예. 그 경복궁역으로 내려가지고 입구로 올라가는 대목이 굉장히 좀 혼잡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좀 복잡하시다면 한 정거장 더 가셔서 예. 안국역 쪽에서 내리시면은 맞습니다. 뒤에서 후반부에서 이제 네. 엄밀히 얘기하면 뒤쪽에서 예. 역으로 합류하실 수 있는 길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 안내 멘트를 좀 드렸습니다. 예, 깨알 정보까지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집회 나가시는 분들 네. 꼭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마이TV의 자랑 입체 생중계 좀 소개해드렸고요. 조금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 임지용 사무처장님 모시고 오늘 한번 이야기 좀 나눠보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은 좀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뭐 네. 거짓 같은 거 다 빼고 네. 과장 빼고 팩트 위주로. 이런 얘기를 질문이 해볼 제일 텐데 무서워요. 아니 이거 여기 써 있는 건데. 써 있는 거예요? 솔직해져 정말 우리 본다면 임지용 처장님 주변에 네. 솔직하게 네. 이준석 의원, 네. 홍준표 시장 네. 이분들 응원하는 사람들 좀 얼마 있습니까? 아니면 뭐 전과 비교를 해주셔도 좋고 얼마 정도 좀 지지하는 분들 계세요? 솔직하게. 전이나 지금이나 아예 없지는 않은데 많지는 않다. 아, 그게 정답입니까? 네, 이게 어. 정답입니다. 뭐 당장 뭐 여론조사 같은 것만 봐도 1%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 주변도 1%입니다. 아, 1%예요? 하위 1%라고 제가 얘기하고 다니는데.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준석이나 홍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다들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비호감이에요. 비호감. 네, 아하. 밥맛 떨어진다. 이렇게 아, 얘기하는. 식사 시간에 또 네. 그러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밥맛이. 보통은 뭐 빠도 까도 미치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건데.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네, 예. 빠가 없어요. 뭐 일부 있죠, 네, 일부. 일부. 소수. 네, 소수. 거의 없다. 거의 없다. 네, 그 정도 예. 수준인 건데 지지율은 낮은데 반대율이 압도적으로 솔직하게 하라고 하셔서. 아, 솔직하게. 아, 저는 되게 너무 좋아서 솔직한 웃은 거예요. 상황입니다. 너무 네. 좋아서 솔직함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지율은 굉장히 낮은데 또 반대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호감도.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예. 뭐 내가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 사면은 예. 없다 이런 얘기들 뭐 계속 하고 다니는데 예. 누가 윤석열 사면을 하겠습니까? 대선 후보 아니 중에. 그거는 질문 네.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 질문을 왜 합니까? 그렇죠. 네. 너무 당연한 얘기를 당연한 얘기인데. 자기만이 할 수 있는 얘기인 것처럼 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전혀 소구력도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지도는 계속 낮아지게 되는 거고.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좀 네. 있었다가 줄어든 게 느껴져요? 아니면 원래 없었는데 없었던 거예요? 뭐 그건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솔직하게. 제 동생이 이준석 지지자였습니다. 아 동생이 네, 와 친동생이요? 동생 친동생이요. 친동생. 아니 네. 동생 괜찮나 이거 오픈돼. 아니 그냥 빨리 넘어가. 동생 얘기하지 마. 그냥 아, 이제 A라고 하세요. A. 오늘 A. 집에 가면 큰일 났다 이제. 아니, 내가 너무 솔직해지.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A 씨. 아니 근데 20대 A 씨. 아니 뭐 제 동생은 대놓고 얘기를 괜찮아요? 하던 친구라. 아 그럼 하시죠. 괜찮습니다. 아니 네, 그러면 가시죠. 과감하게.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동생이 이런 방송 안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다행이다. 형이 나온다 그러면 더 안 봐요. 동생은 시사 교양 프로를 아직 안 네. 보는. 아 근데 네. 동생이 좋아했는데 네, 지금 좋아했는데 어때요 평가가? 지금은 냉정하게.
야 너 그래서 중도야 보수야 진보야 물어보면 어어. 나 중도야. 이준석 얘기도 꺼내지 마. 이준석도 중도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을 가끔씩은. 그 중도랑은 다르다는 거죠. 또 달라요? 본인이. 네. 그럼 지지 안 한대요 지금은? 전혀 지지 안 한다. 전혀 안 하고. 네. 바뀌었구나. 그래서 다음 대통령 누가 될 것 같아? 이렇게 예. 슬쩍 물어본단 말이죠. 물어봤어요? 동생이 동생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럼 이제 아. 이재명이 될 것 같다. 그 동생의 그러네. 반응은 어떻습니까? 동생은 예. 이재명으로 가야 되나?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있는 되나? 단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게 20대 초중반 남자 예. 아이들의 일반적인 여론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거 뭐 하나를 저희가 뭐 확대할 수는 없지만은 네, 그렇죠. 여론 중에 하나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네. 우리 방영식 평론가님, 네. 그 이준석 학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석사에서 박사로 올라가셨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는데 상당한 그 자료도 많으시고 네. 연구도 많이 하시고 예. 지금 이준석 의원의 지지도 내지는 평가, 뭐 네. 비호감도 얘기해 주셨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냉정하게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냉정하게 이제 본다면 이제 이준석 의원에게 가장 아쉬운 대목은 이제 예. 결국 지도자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좀 포용하는 정치를 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데 예. 지금까지 그 이준석 의원이 보여줬던 어떤 서사라는 것이 한 집단에서 어쨌든 뭐 물론 축출이라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이제 상처를 주는 이제 발언이라든지 누군가와 이제 멀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버린 그런 대목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창당된 게 이제 개혁신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의 당권 다툼에서 네. 축출된 이후에 만든 정당이 예. 자기 사람들과 함께 개혁신당.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개혁신당이 또 이제 창당한 이후에 예. 이 총선 과정에서 어떤 정당들과 또 이렇게 합종연행을 해서 누구랑 손잡았죠? 이제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라든지 새로운 네. 미래의 예. 이낙연 대표랑 손을 잡았죠? 예 그리고 네. 이제 뭐 한국의 희망 양양자. 양양자 그리고 아, 뭐 그렇습니다. 금태섭 예. 예. 그 류호정. 류호정 의원도 있었죠. 기억나네요. 이제 그런 예. 분들과 함께 당을 함께 한다고 했었다가 그러니까 용광로당을 하나 만들어 본 겁니다. 그렇죠. 네. 용광로당. 저는 그때부터 좀 의심하기 시작했는데 어마어마한 역풍에 시달리자 불과 한 보름이 안 돼서 당이 깨지는. 정확하게 네. 하셔야죠. 뭐입니까? 열 하루 만에. 열하루 죄송합니다. 보름이라고 하시면 저 아니, 지나가면서 죄송- 지금 팩트 위주로 죄송한데요. 보름이 안 돼서라고 했습니다. 안 돼서 예. 정확한 숫자로 이거는 예, 열 하루예요? 11일 만에 열 하루. 파기됐죠. 네, 저는 이제 예, 박사급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이거 석사로 또 우리 네. 백커님이 또 석사로 지금 하여튼 열 하루 만에 예, 열 파기됐고. 하루 만에 이제 파기가 되면서 예. 이게 결국 그 떴다방 정당을 하려고 했다가 예. 역풍을 맞고 나니까 특히 자신을 지지하는 집단으로부터 역풍을 맞고 나서 그런 선택을 하는 걸 보고 이렇게 깨질 거였는데 왜 합당을 했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또 있었고요. 예. 그 이후에 총선에서 의석을 확보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지금 최근에 알려졌던 허은하 대표와의 어떤 갈등 허은하 축출 국면이라는 게 결국 피해자 가해자 바꿔치기 논리가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측면에서 저희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포용의 정치를 네.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대권 주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일단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여론조사에 어떤 수치로 나타나는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내란 사태 전후로 보여준 아쉬운 대목들이 보이는데 일단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월담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담 안 네. 넘었죠 그때. 담을 넘지 않았고요. 예. 담을 넘지 못했다라고 일단 주장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무려 민주당의 시각장애인 네네. 이신 제 성함이 정확하게 기억은 지금 잘 아. 안 났습니다만 예. 서미화 의원이시죠. 서미화. 예, 의원님. 서비화 의원님은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담을 넘는 모습 그 의지와 결기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한 겁니다. 의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 결기와 의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저는 충분히 담을 넘었어야 됐고 그 비상계엄 의결 과정에 참여했었어야 됐다라고 저는 보는데 예. 그런 것들을 지적하는 언론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상계엄 때 실제 어떤 역할을 했고 그 이후에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가 중요할 텐데 지금의 국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실제 내란 세력의 가담자라고 볼 수 있는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이 자제되어야 된다. 아니 뭐 탄핵 네. 중독 이렇게 비판을 또 하더라고요. 절제되어야 된다. 예. 그리고 이번에 감사원장 탄핵건이나 검사 탄핵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탄핵 중독됐다. 예. 네. 이재명은 파블로프의 개다. 탄핵 얘기만 나오면 침을 질질 흘린다. 근데 개 얘기하니까 또 양두구육이가 떠오르네. 양두구육이 구가 개구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양두구육. 그런 관점이라는 것이 예.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아하. 반민주와 민주주의, 반헌법과 헌법주의, 내란 세력과 내란에 동조하는 네. 자들 이렇게 이제 간명하게 나누고 있는데 아. 과연 이준석 의원의 포지션은 어디인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네. 이준석 의원은 왜 그렇게 윤석열 검찰 정권하고 싸우면서 왜 심우정 검찰은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검찰을 감싸줍니까? 그 측면에 아니, 저희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저는 이제 저희 의구심인데요. 예. 그건 아마 본인이 사법적으로 걸려 있는 사법 리스크, 네. 명태균 게이트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아니 당당하다면서 뭘 두려워합니까? 당당하다고 하는데요, 본인은? 그렇죠. 뭐 물론 명태균 예. 게이트 특검법에 그 실제 국회 의결 과정에서 투표를 하긴 했습니다. 예. 본인도 찬성을 했거든요. 자신 있다고 좀 얘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무기명 투표로 왔을 때 어떤 선택을 할지 아무도 모를 거고요. 아. 그리고 검찰과 관련돼서는 어쨌든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본인이기 때문에 근데 순위로 치면 1순위죠. 명태균 게이트 한다 그러면. 지금 이제 예.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이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예. 그다음에 이제 3순위로는 이준석 의원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심우정 검찰총장의 이 탄핵건에 예. 대해서는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예. 의구심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럼 우리 처장님께는 제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좀 먼저 짚어보면 저희가 이제 홍준표, 이준석 두 분을 소환을 했습니다만은 네. 아무래도 오늘은 좀 영건스니까 아, 그렇죠. 네. 영으로 좀 가겠습니다. 뭐 둘이 스타일도 비슷해서 그냥 이준석 의원을 놓고 얘기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더 이해하시기가. 네. 그러면 이준석 의원 관련해 가지고는 최근에 허은하 대표랑도 이렇게 갈등을 많이 이렇게 보여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었죠. 뭐 당권을 놓고 네. 그 장면을 좀 지켜보시면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준석이 본인이 예. 당대표이던 국민의힘 당대표이던 시절에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그리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본인이 축출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윤핵관과의 갈등이죠. 네, 윤핵관과의 예, 갈등. 예. 그걸 통해서 본인이 축출이 돼서 개혁신당을 만들었다라는 명분으로 지금 개혁신당을 창당을 한 건데 허은하 대표를 또 축출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 지금 이준석이 했었던 행동이 그 당시 윤핵관들이 했었던 행동들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는 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 더해서 뭐 이제 당원 소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서 뭐 으뜸당원 몇십 프로 70%인가요 80%인가가 찬성을 해서 허은하가 이제 대표직을 정지가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당규상에 그런 내용들이 없거든요. 예. 개혁신당 당규상에. 정확하게는 당원에는 나와 있는데 네. 그 사유에 해당이 안 되는 그렇죠. 상황에 무리하게 한 네, 거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거에 네, 걸맞게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무리한 거죠. 네, 예, 예. 무리한 거죠. 예. 그렇게까지 허은하를 축출하고 본인이 대선 후보로서 발돋움하고 싶어 하는 건데, 그러니까 참 그런 걸 보면서 좀 많이 답답한 거죠. 저렇게, 그러니까 이준석이 그동안 했었던 정치가 아까 예.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플러스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마이너스 정치를 해왔었던 거거든요. 천하 용인 중에 지금 아하고 누구죠? 용 날라간 거잖아요. 용은 이제 2명, 용. 예, 그렇죠. 그 천하 용인 중에서 2명 날라간 그러니까 거잖아요. 천인만 남은 겁니다. 그렇죠. 천인. 천인만 남은 거잖아요. 예. 그렇게 4명이서 막 죽고 못 살 것 같더니 예. 2명밖에 안 남은 상태인 거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인 건데 거기다가 이제 이준석이 그동안 했었던 행동들을 보면 그러니까 양비론으로 먹고 살던 그리고 혐오로 먹고 살던 예. 사람이었거든요. 뭐 여성 혐오, 장애인 혐오 이런 것들로 먹고 살았었고 뭐 노인들에 대한 네, 혐오 노인- 감정을 조장하는 네, 노인 그런 혐오 것들. 감정도 조장했었고요. 예. 그리고 그 이준석이 그럴 때마다 비판이 되면 내가 세대 교체 한번 해보겠다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느끼기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게 먹고 살아왔었고 거기다가 양비론. 그러니까 예. 윤석열 너도 나쁘지만 이재명 너도 나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오면서 그 중간 포지션을 자기가 가져가겠다라고 했었던 건데 지금은 간명하잖아요. 내란 동조 세력이냐 내란에 반대하는 헌정 수호 세력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니 근데 지금은 왔다 갔다가 아니라 네. 그냥 국민의힘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포지션 정했어 처음- 확실히. 처음에는 막 이제 예. 뭐 계엄군들하고 막 싸우는 것처럼 그러더니 예. 지금 하는 거 보면 심우정한테도 이제 탄핵하면 안 된다. 아니 탄핵 제가 이거 중독자다 소개해드릴게요. 얘기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주당 심우정에 대한 탄핵에 대한 네. 평가 이준석 의원입니다. 탄핵 중독. 베스킨라빈스 31 채우냐? 네. 31번째 탄핵하냐? 아마 이거를 갖다가 특정 아이스크림 그 그렇죠. 상표를 가지고 또 이렇게 네. 소위 말하는 이제 관심을 끌려는 네. 뭐 노력을 한 건데 네, 그렇죠. 심우정 탄핵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우정을 탄핵할 만큼의 잘못이 없는데 네. 왜 민주당 탄핵 중독이냐 이 비판이거든요. 네, 그렇죠. 국민의힘 얘기랑 똑같은데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시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준석 의원의 지지자 분들은 본인들이 가장 합리적이고 본인들이 논리무장이 돼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런 의원인 이준석 의원을 지지했고 본인들이 만들어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면 명문화된 그대로
문영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뭐라고 이번에 얘기했는지를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주도했던 이 탄핵 소추와 관련된 것이 탄핵권 남용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이미 결론을 다 내려놨거든요. 예. 실제 여기 내용을 보면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그 말미에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탄핵 소추권 남용이라고 볼 수 없고 비록 그것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방적 조치 차원에서 이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즉 남용이 아니다라고 이미 헌법재판소가 밝힌 내용을 빼고 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이제 지지자들의 눈도 가리지만 국민들의 눈을 가리려고 하는 진실을 호도하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예. 이거는 공인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네. 아니 그래서 지금 우리 또 제가 이거 안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우리 예. 미니님께서 어머. 2번이나 이렇게 주셔가지고 네. 신경안전제 신인규 변호사님 어제 집회 가서 박찬대 의원님하고 사진 찍었는데 그구들이 우리들 친하니까 쌤나서 제 얼굴을 보정이라고 겁도 없이 가져가서 조리돌림 하더라고요. 뭐 신고를 하신 것 같아요. 예, 어머, 경찰서 세상에. 가요. 조언을 해주세요라고 해주셨는데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하십시오. 예, 강력하게 법적 조치하시고 뭐 여러 가지 뭐 법률 위반 사항들이 제가 지금 뭐 상담을 다 여기서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예, 문제가 있는 점들을 꼼꼼하게 뭐 변호사들 상담 요즘 많이 하니까요 받으셔가지고 예 고소 고발 처리를 좀 강력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드시 자비를 베풀지 마시고 예. 우리 미니님께서 법의 엄정한 처단을 내려주시면 그러니까 정의 실현을 좋겠습니다. 하셔야 됩니다. 네.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아니 그래서 좀 논점으로 들어오면 아까 우리 처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내란 이후에는 중간지대가 없다. 네. 지금은 그렇죠. 내란 진압까지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네. 당연히 민주주의라는 게 다양성이고 다원 사회로 가는 거는 뭐 시대적 흐름 아닙니까? 네. 근데 내란을 놓고 내란도 손잡고 네. 누구도 포용하고 누구도 같이 가고 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준석 의원 최근에 그 정원유착 관련된 논란까지 나왔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준석 의원 네. 사실상 그 정원유착 의혹에서 핵심은 뒷공작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뒷공작에 대해 가지고 반론이니 뭐니 하면서 해당 방송에서도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의 그 소위 말하는 중간지대를 활용하고자 하는 셈법 네. 이거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개고기를 팔다가 스스로 개고기가 된 거 아니냐. 잠시만요. 네. 개고기를 팔았는데 네. 그럼 개장수인데 네. 개장수가 어떻게 개고기가 돼버리는 마법? 비유적 표현이지 않습니까? 비유 표현. 죄송합니다. 비유적 표현을 예, 죄송합니다. 너무 과거에 이게, 네. 그 너무 표현이 양도구역을 좋은데요? 했던 사람은 네. 이제 이준석 당시의 대표가 예. 윤석열이라는 개고기를 팔았다라는 팔았죠. 비유 아니겠어요? 개장수였죠 그렇죠. 그때는. 예. 근데 이번에는 알고 보니까 이제 본인이 개고기가 되어 있더라는 비유를 이제 하신 거죠. 아니 정말 맞는 말씀인 게 이철규 네. 의원이 그때 양도구역이라는 사자성어를 듣자마자 네. 내가 개냐 이랬어요. 그렇죠. 첫 반응이 네. 어떻게 내가 개냐? 이철규 의원. 근데 맞는 말씀입니다. 개장수가 개고기가 되었다. 이어가시고요. 그러니까 언론이라고 하는 거는 방송의 그러니까 뭐 언론의 주인은 누구냐라고 하면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그리고 예. 이 방송을 통해 영향을 받는 국민들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준석이 했었던 행동은 보면 언론의 주인이 자기다. 최소한 김현정의 뉴스쇼 하나만큼은 주인이 예. 나다. 이렇게 아하. 생각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카톡 안에서 나눴었던 대화들도 보면 한두 번 한 게 아닌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느낌을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일회성 같아 보이진 않았다. 네, 일회성 같아 예. 보이진 않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더 한심한 거는 그러니까 정작 본인의 의혹의 당사자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한번 언급을 하니까 뭐 유동규하고 김부선까지 언급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다시 공격을 했었죠. 이준석 의원이. 네, 이준석 의원이 그랬었단 말이죠. 이재명 대표가 자기 페북이나 아니면 이제 백분 토론이었나요? 거기에 예. 나와서 그 얘기를 언급을 했었는데 그거에 그때도 대해서 질문을 받은 거였습니다. 네, 장성철 그렇죠. 소장에 의해서. 네. 예.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한 것뿐이었는데 아하.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페북글에다가 발끈한 거죠. 오. 그것도 유동규와 김부선이라는 이름까지 예. 언급을 하면서 그게 다 가짜 뉴스라는 거는 이제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이준석의 정치가 항상 그런 건데 명백한 물증이 나오고 본인이 퇴로가 없다고 생각할 때 그럼 이슈는 이슈로 덮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라 하는 거죠. 약간 그 윤석열하고 수법이 비슷합니다. 예, 논란을 논란으로 덮는. 그렇죠. 논란을 수법이? 논란으로 덮는 거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개고기를 팔다가 본인도 스스로 개고기가 된 거 아니냐. 아니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거 좋은 표현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고기가 이런 됐다.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이거죠.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따라하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건 예. 이거죠. 좀 예를 그만 들어주시고요.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아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정확하게. 그게 왜 말씀하세요. 문제가 되죠? 정확하게 말씀하시라고요. 그게 왜 마이크 내려주세요. 마이크 내려주세요. 아니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네. 정확하게 얘기하시라고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얘기하시죠. 이게 제가 지난 총선이 국민의힘이 왜 의석수가 더 쪼그라들고 망했느냐 전략의 부재였고 전략의 실패였거든요. 예. 네. 그때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을 이끌면서 100일간의 선거에서 대표적으로 내걸었던 위원회가 2조 심판특별위원회였습니다. 아 이름이요. 이재명과 예. 조국을 심판하는 것으로 여당이 선거에서 다수 의석을 점한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어떤 정치인이 안티테제로서 어떤 정치인을 때리면서 오직 비난만 하는 정치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대안을 정치, 내밀고 빅도 정치. 그렇죠. 예. 대안을 내밀고 컨텐츠가 되고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화법과 전략 전술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아무리 대선 아직 조기 대선 열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렇죠. 조기 대선 주자로 가장 먼저 손을 들었고 말 끝마다 기승전 이재명이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아, 정말 그래요. 뭐를 그렇죠. 물어보면 예. 그 본질이 뭔지 예. 질문의 핵심이 뭔지 아하. 말을 돌리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됩니다. 네. 납득이 가게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말씀을 던지면 아하. 이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표는 그럼 뭐죠? 예를 그렇죠. 들어서 물타기 화법이다. 예를 이건. 들어서 네. 이재명 예. 대표가 대장동 때 이거 아닙니까? 아. 다시 말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거는 이런 방식이라는 이 화법이, 화법이. 이제는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략도 잘못됐어요. 아.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거에 예. 이재명한테 질문했습니까? 아 이거 국정감사 때부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아. 커 와서 그 그렇죠. 재미를 못 끊는 건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개가 똥을 끊냐? 야. 또 이런 그러네요.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윤석열이 술을 끊냐? 아, 그거 똑같습니다. 아주 정확하죠. 아주 아니 근데 정확합니다. 화법이 우리 처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박영식 평론가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네. 정말 이렇게 좀 본질을 어긋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네. 메시지의 힘이 네.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전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예. 본인이 대통령으로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겠다라고 하는 비전과 목표가 분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이준석의 비전? 아 저는 층간 소음이 떠오릅니다. 2층과 3층을 가르러 갔던 그 층간 소음. 왜 떠들어 2층에서 지금 3층 뭐야 지금 2층 네. 시끄러운데 지금 안 들리는데. 그러니까 지금 근데 평론- 당내 소음은 안 들려요. 네, 당내 소음은 그렇죠. 안 들립니다. 뮤트돼 있고요. 평론가님은 떠오르시는 거 아니 있으세요? 그 하나는 얘기해 주시죠. 시사평론을 좀 오래 하셨는데. 아, 예. 하나 정도는 올해 첫 번째 오래 하지 않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일단 성과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아젠다 뭐 아젠다. 기억나는 거라도 네. 기여한 예. 거. 예, 좀 하나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성과나 비전 그리고 아젠다를 던진다라는 것은 저희 예. 머릿속에 뇌리에 깊이 박혀야 됩니다. 네. 켜야죠. 예, 그러니까 이제 가령 이재명 대표라고 하면 키워드가 뭐가 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하면 뭐가 있고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면 어떤 게 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면 뭐 어떤 시대를 위해서 어떤 화두를 던졌다 이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예. 지금 내걸고 있는 것은 세대 교체를 내걸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치에 대한 세대 교체. 네. 48 뭐 이제 그때 40대 50 넘으면은 이제 73 이상은 집에 예. 가서 그 손주볼 먹으라고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그러니까 40대 기술론이라든지 이런 세대 예. 교체 자체가 아젠다나 화두가 될 수가 없고요. 그렇죠. 일단 지금 제 머릿속에 각인된 게 없는 걸 보니까 그 자체로 답이 될 것 아, 그래도 같습니다. 하나 얘기해 주시죠. 부정선거를 전한길 씨와 예.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토론하자고 얘기를 여러 차례 한 걸로 저는 기억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죄송합니다. 예. 이게 선택적이다. 네. 선택적으로 모든 것을 접근하기 때문에 음. 뭐 이제 그 토론이라는 것도 사실 자신이 좀 불리할지라도 예.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충분히 해명 가능하고 설득이 가능한 그렇죠.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건 마치 이제 이걸 비교를 하자면
이준석 대표라든지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오세훈 시장이 오마이TV에 나오시고 예. 혹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가서 예. 자신이 스피커로서 충분히 대중들을 나를 지지하지 않는 국민이라도 아, 그렇죠. 내가 포용하겠다라는 마인드로 나가는 겁니다. 대화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정규제 한국경제 고문을 만나거나 채널A에 나가는 모습은 저도 굉장히 바람직하게 그거 평가가 평가하거든요. 좋았습니다. 그렇게 평가가. 그 제스처나 태도만으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예. 거기 안에서 다루는 주제가 이재명 대표 본인에게 매우 불리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나갔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러면 어떤 정치인든지 간에 매체를 선택적으로 고르지 말고 상대를 선택적으로 고르지 않는 모습을 예. 보여줘야 되는데 선택적으로 이슈를 결정하고 선택적으로 토론 대상을 정하는 것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 네. 한동훈 대표나 이준석 의원에게도 마찬가지의 말씀을 드리고 좀 싶습니다. 다른 차원의 정치를 주문하신 건데 네. 이준석 의원이 토론 제기는 많이 합니다. 네. 뭐 전장년 대표랑도 한번 네, 했었고 뭐 JTBC가 중계도 해줬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전환길, 황교안 나와라. 네. 부정선거 토론하자. 숨지 네. 마라. 민경욱이랑 세트로 붙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정작 허은하 대표가 토론하자 그러면 또 묵묵부답입니다. 그렇죠. 요런 태도는 좀 어떻게 아니 보세요? 죄송한데요. 저 한마디만 더 아, 하면 말씀 두 마디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게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정치가 유튜브가 아닙니다. 예. 우리가요 죄송한 얘기지만 레카 유튜버들이나 그 유튜브를 하시는 중에 어그로를 끌고 싶어서 어그로? 자꾸 현피를 신청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내가 이 유튜버와 싸워서 내 아, 유튜브 채널을 키우겠다. 채널 삭제하자 뭐 이러잖아요. 제가 네. 이제 죄송합니다. 이거 예.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썼던 표현이니까 학고 유튜버면 예. 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예. 학고 유튜버면 예. 내가 구독자 굉장히 많은 100만 유튜버한테 아. 도전을 신청하거나 대결을 결투 신청 같은 결투 신청을 해가지고 아. 싸우려고 들더거나 매번 이 사람만 타격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실제 이 100만 유튜버가 내 도전을 받아주면 예. 그것이 유튜브 생태계에서 어마어마한 화제가 되고 화제가 어그로가 되고. 끌리거든요. 아. 그러면 내가 등급이 같아지거나 아. 내가 그 사람과 같은 반열에 올라설 수 있는 예. 전략이거든요. 근데 꼭 그게 그런 도전이 아니더라도 어떤 화제가 되는 이슈를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어떤 토론을 하겠다? 예. 전환길의 부정선거론, 황교안의 부정선거론. 그러니까 어그로 갈고리 정치 같아. 갈고리. 그러니까 그게요. 우리가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을 북한군 개입설을 놓고 토론을 하지 않듯이 그렇죠. 전환길 황교안이 부정선거론을 백날 얘기한다 해서 예.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이준석 의원이 그걸 토론해줄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근데 이해는 돼요. 전환길 씨가 어제 꽃꽃 여론조사에 의하면 네네. 5%가 나와가지고 네, 이준석 그렇죠. 의원 이제 기타 후보기 때문에 네. 전환길이라도 지금 갈고리를 걸어야 되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질문의 요지는 네. 본인은 토론 신청하고 네. 토론 신청 왔습니다. 허나 대표로부터 네. 그거 거부하는 태도 그거 좀 어떻게 보시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 본인이 이슈로 만들고 싶어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본인이 토론을 하자 이런 거죠. 그거 선택적인 거 맞죠? 네, 선택적인 거고 예. 굉장한 내로남불인 거죠. 내로남불. 네. 예. 본인이 토론을 제기를 했는데 그렇죠. 본인한테 안 받아준다. 그러면 저거 할 말 없으니까 저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도망갔다. 건데, 네, 뭐 이런 도망간다, 식으로. 런친다 예.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다른 사람이 본인에게 토론 제기를 했을 때 본인이 안 받으면 본인이 했던 말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예. 본인이 런치는 거고 본인이 도망치는 거나 다를 예. 바가 없어지는 건데 아. 그러니까 그런 게 본인의 좀 답답한 걸 넘어서 아. 네, 올바른 그런 태도 아니죠.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전혀 아닌 거죠. 저는 아까 이준석 의원이 베스킨라빈스 31 탄핵 채우냐 31이라는 숫자를 네. 말씀하셔서 저도 31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네. 31. 네. 오늘이 바로 허은하 대표 기준으로 이준석 의원이 토론을 거부한 지 31루째 아. 31 날입니다. 아 이건 팩트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네. 허은하 대표가 30일째라 그랬어요. 오늘 하루가 지났죠? 네. 31일째입니다. 아. 요거 강조 한번 다시 하고. 그리고 그 31이든 예. 100번이든 예. 지금 윤석열과 최상목이 국민을 대변하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민의 네. 대변 기관인 국회가 법안을 본회의를 통해 통과시켰을 때 네. 거부권을 사용한 게 이미 30번이 넘었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왜 얘기를 안 하고 줄 거부. 줄 거부를 했는데 예. 줄 탄핵이라는 이름에 아하. 심지어 그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것까지 포함해서 예. 시도를 한 거를 계산을 한다면 줄 탄핵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요. 물론 예. 그 탄핵 소추안의 개별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저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중요한 건 그것은 국회의 고유 권한이며 예. 그 어떤 필요한 법정 절차가 준수되면서 피소추자의 헌법 위반이나 이런 것들을 따지는 국회의 견제 수단은 탄핵밖에 없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거를 헌법재판소도 인정을 했고요. 심지어 심우정
최상목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둔다라는 것이 국민들이 과연 동의를 할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헌법을 위반했고 동종의 위반 행위가 다수 발견이 된다라고 했을 때 국회가 견제 수단으로서 탄핵 소추안을 활용하는 것은 저는 100만 번이고 1000만 번이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이제 좀 마무리를 할 건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우리 네. 임지영 처장님께 여쭤보고 네.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각에서 네. 민주당의 청년 정치 좀 인물이 부족하다. 네. 좀 잘 안 보인다. 이런 네. 비판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일단 제가 있고요. 아, 임지영 있다. 이럴 때 나 한번 있으니까 없단 말 하지 말아라. 네, 이렇게 예. 한번 깔때기를 한번 좀 들이대봐야 아, 되지 잘 됐습니다. 않겠습니까? 깔때기 잘 좋아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 청년 정치라고 하는 게 참 저는 이제 내부의 현장에 들어와 있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장해찬이 얘기했었던 그 여의도 두시 청년이라는 말이 저는 좀 뼈 아프게 와닿은 게 뭐였냐면 예.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을 열어야 돼요. 그 이후에 열거나 아니면 주말에 기자회견을 열잖아요. 예. 기자 아무도 관심 안 갖습니다. 아. 언론도 탈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집에 돈이 있거나 좀 시간 많이 있거나 이런 친구들이 주로 나오거나 예. 그리고 제가 주변에 봤을 때 굉장히 말 잘하고 저보다 말 잘하고 그리고 저보다 능력 있는 친구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예. 그런데 이 친구들 지금 다 어디 있냐? 지금도 알바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예. 지금 뭐 어디 뭐 일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예.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들도 많고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는 이런 친구들을 좀 전면에 내세워야 되는 건데 더 노력하고. 네, 더 노력하고 예. 더 좀 명확한 아젠다로 네. 승부를 봐야죠. 좀 저희 책임도 있고 예. 그리고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우리 정치가 바뀌어야 될 부분도 있고 좀 복합적인 개념이다. 아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균형 있게 답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미니님께서는 슈퍼챗을 4번이나 주셨습니다. 네, 4배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신인교회 정치 영건스 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첫 방송 마무리 좀 하면서 끝으로 말씀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박영식 평론가님. 네, 여러분들 걱정하시 마십시오. 진실은 느리고 정의 구현도 가끔 느릴 때가 있지만 반드시 국민 여러분들이 바라는 바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진실은 승리해 왔습니다. 다음 주 윤석열은 반드시 8대0 인용으로 파면될 예정이오니 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멘트만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야. 울림이 있습니다. 네. 우리 임지용 처장님은 오늘 신인교회 정치 영건스 첫 출연이시고 네. 첫 프로그램에 네. 처음 시작인데 네. 좀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굉장히 좀 이제 무게감 있는 분들을 만나 뵈가지고 예. 제가 처음에는 아, 저희가 살이 찌긴 쪘죠. 저희가 좀 하루에 무거운 5끼 사람들이긴 먹습니다. 한데 저도 뭐 만만찮기 때문에 언제 한번 피자 한번 드시죠? 좋습니다. 피자 시켜놓고 제가 딱 기다릴게요. 네. 예, 기다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좀 처음에는 많이 긴장했었던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너무 좀 편안한 분위기로 예. 그렇게 됐었는데 제가 너무 솔직했었던 건 아닌지 동생한테 카톡이 오진 않을까. 가족 예. 단톡방에 유튜브 링크를 올려놨는데 아. 보지 말라고 제가 집에 가서 예, 근데 이미 뭐 생방이라 다 나갔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정말. 없습니다. 지켜드리고. 네, 뭐 죄송합니다. 저녁에 예. 치킨 시켜줘야죠. 뭐. 예예예. 네. 또 잘 수습하시고요. 네. 뭐 앞으로도 또 자주 더 모셔서 네. 이야기 한번 좀 듣도록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영식 시사평론가, 임지웅 더민주 정구혁신회의 사무처장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청년의 시각으로 담아보는 신선한 저희 코너는 윤석열 파면까지 파일럿으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더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냉정한 현실이고요. 절벽 끝에 매달린 심정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이어 최지은, 김지호의 광화문 집회 현장 라이브 이어집니다. 3시에 야 5당 파면 촉구대회 있고요. 4시에 윤석열 즉각 퇴진 비상행동 집회 이후 행진까지 오마이TV의 자랑이죠. 입체 생중계로 쭉 담아드리니까요. 오늘 하루 저희 오마이TV와 쭉 함께 하시면서 좋아요, 구독, 슈퍼챗 대환영이니까 많이 우리 오마이TV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심 걱정 털어버리고 응원의 힘으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윤석열 정권 내란 진압을 위해서 함께 힘 모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 셋은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